여수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곳곳에 숙박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한 해양 경관 훼손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 백도에서 멸종 위기종인 희귀조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잘 보존된 섬 생태계 환경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고무적입니다. 최근 무인텔이 늘면서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리 서로 마주칠 일이 없어서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여수공항 이용객은 증가하는데 시군에서 운항하는 공항버스가 잇따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적자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 건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관광시설이 지나치게 해안가에 집중돼 해양 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 이대교 부근의 건축 공사가 한창인 한 호텔. 대교 바로 옆에 들어서 다리 위에서 바다 조망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호텔 건물이 경관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산 일대교 인근에 들어선 건물도 장군도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 돌산 지역 경관이 좋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펜션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건물들이 해안가에 너무 많이 들어서 해안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 여수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도시계획이나 일부 경관심의회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특별한 규제 조항이 없어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를 했다 그러면 옆에 집은 해줬는데 그 옆에 땅은 또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허가권으로 지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 활성화 정책도 좋지만 이제라도 천혜의 해양 경관을 해치는 우후죽순식 관광시설 신축은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양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에 맞는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관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숙박업소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해양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여수시의 도시계획 및 허가권을 재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수의 대표 관광 브랜드인 해양 경관을 중심으로 한 여수 밤바다. 해양 관광 도시에 맞춰 무분별한 관광시설 난립을 통한 환경 훼손을 막고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뿔쇠오리가 집단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여수시 삼산면 백도 반경 500m 해상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뿔쇠오리 344마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뿔쇠오리는 크기가 24cm인 작은 바다새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과 천연기념물 제45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뿔쇠오리가 집단 번식한다는 것은 섬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은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도 무인텔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청소년 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무인텔에 들어가는 남녀. 둘 다 미성년자이지만 별다른 제지 없이 방을 잡습니다. 몇 시간 뒤 이 여학생은 4층에서 뛰어내렸고 큰 상처를 입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엔 전남의 한 무인텔에서 여학생 2명이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큰 문제 없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들어보니까 누가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숙박을 할 수 있어 수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무인텔. 미성년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건 CCTV를 보고 주인이 알아서 판단하는 방법뿐입니다. 경찰도 별다른 첩보가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업주 개인의 눈치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 장소를 악용되는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현행법상 무인텔을 따로 단속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범정부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에
새로운 법규를 만들기는 껄끄럽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몇 가지를 거쳐야 돼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무인텔은 어느새 청소년 범죄의 단골 무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공항 이용객은 늘고 있지만 공항버스가 잇따라 폐지돼 공항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수 공항의 지난 4월 이용객은 1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이상 늘었는데도 최근 여수와 순천에 이어 광양에서까지 공항버스 운행이 중단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시군은 공항버스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상황에서 적자폭 상승으로 공항버스 운행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조로워 보였던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너울성 파도로 중단됐습니다. 목표치의 절반 가까이 들어올렸던 뱃머리가 다시 내려앉으면서 작업은 또다시 2주 연기됐고 선체 일부는 손상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번 물때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세월호 뱃머리 들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무렵 예보에 없었던 2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치면서 와이어에 예상치 못한 하중이 발생했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습니다. 첫날 2.2도, 5m 높이까지 들어올렸던 세월호 뱃머리는 다시 0.6도, 1.5m 높이까지 낮아졌습니다. 파도 탓에 1,000톤으로 계산됐던 하중이 1,800톤으로 늘면서 와이어 일부가 세월호 선체를 파고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와이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제 스크래치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그건 있지만 선체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상하이 셀비지는 추후 선체 뒷부분에 쓸 대형 받침대를 내일까지 뱃머리 아랫부분에 받쳐 와이어에 쏠리는 하중을 줄일 계획입니다. 작업이 다음 소조기인 오는 25일로 2주 연기되면서 전체적인 인양 일정도 또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작업 폐역을 지키고 있던 희생자 가족들은 허탈함 속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15일 회의를 열고 인양 작업 공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00원 택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율촌면 여동리 선착장에서 100원 택시 운행 개시 행사를 갖고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돌산과 소라, 율촌면 등 지역 9개 마을 주민 720여 명에게 택시 이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들에 한해 마을 회관에서 버스 승강장 1km 이상까지 100원의 택시 요금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군과 전라남도가 택시 회사에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지방세를 더 낸 시민들은 초과 납부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를 시행해 시민들이 사전에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올해만 1,100여 명의 환급 대상자가 3,600여만 원의 과오납금을 별다른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오늘 개원했습니다. 저마다 민생을 챙기고 상생에 협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국회의원 3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초심을 다지는 순간 여소야대의 달라진 정치 지형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맡게 된 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은 서울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며 정치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19살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당 대표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국회를 존중하겠다면서도 19대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돌아보면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저마다 밝혔습니다. 국회의장단이 사상 처음으로 호남 출신으로 구성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소 지역주의에 매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또는 본인이 표현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과의 소통이 좀 더 원활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출범도 하기 전에 선거법 문제로 위태위태한 의원들과 국민의당에서 터진 리베이트 의혹 등은 시민들의 기대를 냉소로 바꾸는 악재입니다. 4년 전 19대, 8년 전 18대 때도 국회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또 지역 발전을 위하겠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 들어 광양에서 급수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 들어 돌발 급수 중단 등의 사고 모두 10건이 발생해 5,700여 명이 불편을 겪었고 1,6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총 6건, 57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던 지난 한 해 총계를 이미 크게 넘어선 것입니다. 급수 사고들은 대부분 토목업체가 지하 매설물을 사전에 파악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공사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여수시가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 여수산단 토양오염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30일까지 여수산단 내 사업장 11곳과 산단 주변 마을의 하천 4곳 등에서 표토와 심토를 채취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오염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사 항목은 카드뮴 등 중금속과 석유화학물질 21개 항목이며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장우 감독이 광양시 홍보대사로 위촉됩니다. 광양시는 이 감독이 홍보대사직을 수락해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영화인들의 지역 팸투어 기간 중에 위촉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감독은 서울 출신으로 1974년 당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별들의 고향을 제작한 이후 한국 대표 감독 반열에 올랐으며 현재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는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현황을 추가 파악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접수된 사례는 환경산업기술원 조사위 조사 등을 거쳐 장례비 또는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광주 전남 NGO에 접수된 광주 전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93명이며 이 가운데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학동에 있는 안산치안센터가 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문화파출소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0곳에 조성되는 문화파출소는 치안 기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음악, 미술 등 각종 취미 교육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